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신경망을 증권 분석에 적용한 인공지능 1세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로봇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제품, 주식회사 원더풀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되게 귀여운 로봇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여러분께 신선한 충격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고승엽 대표님의 강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98년 말에 36억을 투자받았고요. 그 당시 인공지능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몇몇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재밌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은데 30분 동안 아시는 요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좀 일이 좀 많죠.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뜻한 바 퇴사하고 잘 안 될 때 전화진 당시 한컴 대표께서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36억. 2년 만에 말아먹었는데 딱 1년 6개월을 다 썼죠. 근데 그만큼 쓸 수 있었어요. 50명의 엔지니어를 뽑고 당시로 보면요 150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병렬 클라우드가 아주 흔한데 제가 클라우드를 할 때가 98년도라 아직 클라우드 이론이 안 나와서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클라우드 이론이 되더라고요.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챗GPT인데 제가 7년 전에 이 회사를 다시 설립하면서 그때 이제 투자 유치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 설명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저희 첫 투자자께서 오셨는데 앞으로 세상은 검색이 없어지고 챗봇이 1인당 하나씩 가져간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냥 투자해줄 테니까 뻥치지 말고 얼마가 필요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앞으로는 챗봇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이런 게 챗봇이 안 들어가면 없어질 겁니다. 당시만 따지면요 구글이나 이런 게 점령하고 네이버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망하는데 10년이 안 걸릴 겁니다. 네이버가 10년 안에 망해? 너 미쳤구나. 그런 얘기 하셨고 삼성 사장이셨고 제가 입사했을 때 팀장이셨고 그리고 딱 설명을 드리러 가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한 30억 줄 테니까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게 저희 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챗GPT 나오기 3년 전부터 이 GPT 1, 2, 3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이미 3년 전에 계약을 해서 미국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해서 오픈 AI라는 회사한테 받아서 쓰는 한국의 두 번째 회사입니다. 무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텐데 거기도 NGO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짜로 좀 달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거기 처음에 6개월 동안 협상하면서 내가 왜 돈을 못 내냐면 너희가 하는 목표가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자는 건데 우리도 실버로 이롭게 하겠다고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내면 되겠냐. 걔네들도 그러더라고요. 돈 받을 명분이 없다. 그래서 공짜로 지금까지 공짜로 쓰다가요 2달 전에 이 챗GPT 나오면서 유료로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워낙 좋아가지고요. 왜냐면 이런 일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저 돈이 한 1조 이상 들었죠. 1조를 제가 쓸 수도 없었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그 기술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제가 필요한 실버 케어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먼저 만들었고 미국에 띄워놨습니다. 공짜로 받게 됐고요.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뻔한 얘기인데요. 2016년에 알파고 기억나시죠? 바둑 때. 그때 나온 게 여기 1, 2, 3, 4, 5가 뭐냐면 그때 이건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직업. 화가, 사진작가, 작가, 지휘자, 애니메이터. 이런 직업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고 7년 전에 얘기했던 직업들이에요. 지금 생성 AI가 나오니까 다 저기 보면 세 번째, 두 번째 현실 사진 촬영은 대체 불가 이렇게 있는데 사진 촬영 됩니다. 로봇에 챗GPT를 넣으면 사진 촬영도 로봇이 해요. 그래서 1, 2, 3, 4, 5 없어지지 않는 직업도 다 없어집니다. 오른쪽에 의사도 있도록다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없어지고요. 기업 4곳 중에 한 곳은 챗GPT로 직원 채용을 줄이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석 달 전에 11월 말에 오픈하자마자 지금 석 달 됐는데
솔직히 관리팀하고 이 총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을 더 늘릴 일은 없다. 여기 있는 직원 중에 1년에 뭐 10% 20%씩 감원이 되면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각 부서당 한 명만 남을 것 같다. 앞으로 3년 안에. 그러니 앞으로 3년 안에 본인들의 직업을 찾던지 아니면 챗 GPT를 이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든지 준비를 해라. 라고 최고의 통첩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저희 내부에 있어서 다 이해하고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 저희 회사 말고 딴 데 갈 수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해라.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컴퓨터공학과 직원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후엔 직업이 없어지니까 빨리 컴퓨터공학과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해라. 직업이 없어질 겁니다. 저희 내부의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지금 38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너 같은 파이썬 엔지니어가 이제 앞으로 필요 없겠다. 얘가 더 잘해요, 지금. 이 챗 GPT한테 짜라고 하면 더 잘 짜고, 너는 그거를 코디하는 사람이니까 한 명만 남고 8명이 한 명으로 줄어들어요. 개발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라 저희 같은 IT 최첨단. 근데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분야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한번 세상을 뒤집었고 그 전에 인터넷이 한번 뒤집었다. 챗 GPT가 뒤집는 세 번째가 된다. 그 말을 그렇게 유심히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바뀝니다. 되게 무섭게 바뀔 거예요. 이번에 바뀌는 건 물결이 아니라 옛날에 3차, 뭐 4차, 뭐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혁명은 사람이 빠지는 혁명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같이 합쳐서 도와주는 혁명이었으면 사람이 뒤로 빠지거든요. 또 정말 재수없는 건 로봇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작년에 발표한 테슬라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로봇 기술은 보지 않았고 그 사람의 말은 딱 한마디가 무서워요. 3만 불 이하, 2천만 원, 3천만 원대 로봇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살 수 있죠. 1년 연봉 주느니 한 대 사면 24시간 불평 없이 잘 쓰는데 그게 앞으로 2, 3년에 나오면 일반 제조업도 설 자리가 없죠. 서빙도 없어지고 콜센터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콜센터는 이미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없어지고 있고 콜센터 같이 이렇게 이런 텔레마케팅은 없어지고 있고 한 명이 100명의 챗봇을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좋아지면 한 명이 1000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10,000명, 10만 명한테 동시에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마케팅 방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바뀌고 영업도 바뀌고 관리도 바뀌고 의사도 없어지는데 회계사 변호사로 살아남을 수 있나요? 거기도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그 위기만 있는 거 아니고요. 좀 이따가 기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희 분야가 좀 나쁜 게 이 자료를 만든 지 1월 달에 만든 자료가 하나 있고요. 이게 3월 초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발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한 5일 전에 만들었다가 어저께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게 계속 좀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런 자료가 3개월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자료를 보낼 때 꼭 파워포인트로 보내드려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 3개월 뒤에는 뭐 쓸만한 게 없을 테니까 새로 만들어 쓰세요. 똑같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3월 17일자입니다. 저 코파일럿을 한번 써봤거든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회사에서 매달 큰 돈을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제일 먼저 서버라고 테스트 버전을 보내오는데 저거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오른쪽 왼쪽에 파워포인트 쓰는 거 보고. 전 세계 7,000명의 한 명으로 저희가 뽑혀서 쓰고 있는데 정말 말로 하니까 5분 만에 파워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만드느라고 하루 이틀 시간 썼던 사람은 5분, 10분. 그리고 좀 많이 좀 만들어 본 사람은 계속 만드는데 하루에도 몇백 개씩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만치 않던데요. 특히 엑셀은 더 놀랐어요. 엑셀 갖고 구간별로 월별로 오늘 아침 미팅을 하는데 한 회사 엔지니어인데 IT 쪽 전담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챗GPT로 뭐 했냐면 이번 달에 임원 중에 가장 많이 술값 쓴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줘. 몇 초 걸리지 않습니까? 임원한테 이거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회계 총무 쪽에 얘기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감정이 이 사람은 영업상무라서 술 먹었는데 좀 빼주자 이렇게 뺐는데 얘는 얄짤 없어요.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보여주는 거죠.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휴가를 제일 많이 간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 딱 뽑아줍니다. 뽑아주면 뭐라고 하냐. 월요일, 금요일날 휴가 간 사람들은 회사의 1순위니까 이런 사람들 위험 관리한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이하짜리 2만 불대 로봇이 나오고 여기다 챗 GPT 붙이면 그냥 터미네이터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챗 GPT가 로봇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드론을 챗 GPT가 판단을 해서 쏴라고 쏴버린다. 전쟁의 양상이 나쁘죠. 이제 전쟁은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모니터 앞에서 해야죠. 또 이제 사람도 아니고 얘가 알 것 같아요. 어디를 집중 공략하라고. 자기가 전략이나 전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구글도 나왔죠. 얼마 전에. 그리고 어젯밤에 구글이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바드를 다시 오픈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 10,000명 정도만 쓰게 오픈을 했는데 이번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챗GPT 세계가 오면서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 세 번째가 페이스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 오픈AI를 선택을 할 때, 사실은 페이스북을 먼저 선택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 마크 주커버그 대표가 메타버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 3강. 그 다음에 이번에 그 GPT 4.0은요, 영어 수준만큼 한글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5.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하고 영어가 이제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한국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기타 등등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든 그 워드 프로세서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켰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네이버가 검색을 지켰지 않습니까? 지식인을 가지고. 이거 무너지는 이제 1년 혹은 길어봐야 2년 안에 무너집니다.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들어가는 챗 GPT를 못 이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뭐냐면 돈 싸움이에요. 그죠? 대기업의 돈 싸움이고, 지금 이번에 오픈AI가 10조 이상을 투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10조를 때려박아서 가는데 네이버가 지금 10조를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면 돈에 밀리면 이거 클라우드는 돈에 밀리면 그냥 얄짤 없습니다. 서열이 정해집니다. 누가 더 돈 많이 썼냐에 따라 1, 2, 3이 되고, 아마존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존이 알렉사를 쓰고 하다가 그 이상한 데 빠지셨고, 거기도 스톱페이 있다가 이제 뒤통수 맞았죠. 아마존이 클라우드에서 1위인데 2, 3년 안에 1위는 뺏깁니다. 구글이 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하면 1등은 밀려나겠죠. 그럼 이제 회사 주가는 반토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데가 챗 GPT를 붙여버리면 테슬라가 검색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구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의존도가 없어지죠. 현대자동차가 카카오하고 이렇게 해서 챗봇을 하죠. 내비게이션 하죠. 이제 현대자동차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이 자기가 챗 GPT나 이런 구글 바드를 연결해서 직접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무서운 게 쿠팡이 물건만 배달하는데, 쿠팡이 챗 GPT 붙이면요, 네이버 스토어와 쿠팡은 매일 싸우거든요. 누가 1등이고 2등. 현재 네이버 스토어가 1등입니다. 매출 구조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네이버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쿠팡에서 준비하고 나오면 이것도 2, 3년 안에 네이버 스토어가 1등 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쿠팡이 이길 수 있어요. 쿠팡의 저돌적인 그 돌파력이면 충분히 네이버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3강, 저기는 뭔 일일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젖에 있은 초인류 기업. 그 밑에 네이버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힘든 싸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계속 싸우려면 쟤네처럼 10조씩, 20조씩 막 때려박든지, 그런 돈을 누가 주든지.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국가에서 해도 쉽지 않고요.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챗GPT 견제하겠다는데 견제가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6월인가 7월에 네이버에서 검색 GPT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때 검색이 나오고 또 내년에 오픈AI에서 또 5.0 나오고, 그 다음에 바드 2.0, 3.0 나오면 네이버가 견디기가 어려운 게, 한국어에 대한 장점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니까 한국어 갖고 잘했다는 게 없어져요.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식인의 데이터 있죠. 그거는 일단 한국 사람에 특화된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는 강점이 있는데 나머지 데이터는 강점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로 보면 3%도 안 되고 그런데 97%를 쓸 수 있는 다른 언어의 정보를 쓸 수 있어요. 이제 100%.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정보의 양이 한 100배로 늘어난다고 보셔야죠. 그게 바뀌는 세상이에요. 지금 카카오도 엊그저께 올렸더라고요. 챗GPT. 저 쉽지 않습니다. SK, KT 통신사도 다 하고 있죠. 저 통신사도 통신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스타링크인가 뭐 또 유명한 저 테슬라에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 인공위성으로. 그러면 좀 있으면 그 통신에 대한 기득권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쪽도 갈 길이 없으니까 SK나 KT가 인공지능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KT가 제가 알기로 1,000억 정도 썼어요. 작년에. 근데 저 오픈AI라는 스타트업이 1조 쓰고 이번에 12조 정도에서 10조 쓰고 그러는데 100분의 1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4.0 출신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4.0의 장점은 이미지도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뭘 보여주면 얘가 이제 읽어줘요. 지금은 3.0까지는 말로 하고 저 음성으로 했는데 이제 이미지도 다 읽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농담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3.0 이제 비교는 안 되는데 이 자료 한번 드릴게요. 보시고 싶은 분은 쭉 보시면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3.5에서 4.0 사이의 차이가 0.5 차이인데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4.0에서 5.0 차이가 나면 100배 더 차이 날 겁니다. 우리 이제 발전 속도가 100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나온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 후에는 100배 성장해 있으면 제가 100배만큼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애플도 이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애플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이 천만다행인데 애플은 퍼스트 무버나 퍼스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인공지능은 누가 해놓으면 돈 주고 사자. 그래서 대신 애플의 장점, 디자인 이쁘게 하고 애플바, 애플의 사용자만 잘 묶어놓자. 그게 애플의 전략이라 애플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 싸우는 사람들이 어렵지 타협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동영상 한번 요 앞에 있는 건데요. 여기 이걸로 한번 보시죠. 저도 챗 GPT를 집어넣어서요. 요즘 가게에서 많이 쓰는 주문할 때 쓰이는 커다란 기계 이름이 뭐야? 얘한테 질문한 거야. 안 하고. 그 기계는 키오스크라고 해요. 많은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용법을 익히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솜이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키오스크 쓰는 게 좀... 이 시간은 써고 갔다 오는 시간입니다. 점점 키오스크 줄일 수 사용이 있어요. 어려우셨나요?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친절한 직원분들이 도움을 드려주고 있답니다. 조금 더 연습해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사용해보세요.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저희가 그러면 폰에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여기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로 하게끔 하는 이유가 저희 주 상대하시는 분들이 실버 하시들이라 이 검색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말로 하시면 대답해주게 앞에 있는 로봇하고 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버전만 해도 초기 버전이고요. 제 생각에도 한 1년 후에는 얘가 막 장난치고 놀고 그래요. 지금 저희 이 앞에 있는 로봇의 데모 베스트 버전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얘가 막 물어봐요. 얼굴 보면서 주인님 기분 나쁘시네요. 기분 좋은 노래 들려드릴까요? 춤도 추고 BTS 어때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챗GPT 3.5의 위력이고 4.0이면 100배고 5.0이면 또 100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저도 그걸 안 쓰면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근데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긴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버버버 하다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됐구나. 인터넷 나왔을 때 인터넷 안 써도 되지 했을 때 어버버버 했는데 이것마저 또 그렇게 하면 또 기회가 없죠. 삼성이 안 망한 건 기적이에요. 스마트폰을 안 하시고 삼성이 안 망한 건 기적이고 모토로라나 노키아라는 그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마켓시어 40% 넘는 회사들이 한 방에 날아갔는데
삼성은 제가 보기에 기적이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싸울 수가 없다면 저 챗GPT하고 싸웠었던 저걸 최대한 이용하는 일을 하자. 혹은 이제는 어떠한 영역이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된다. 서로 협업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로봇도 넣고 스마트폰 버전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정보 소외계층부터 먼저 쓰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일반 분들은 컴퓨터도 하실 줄 알고 다 아시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한 지 4년째 되고요. 현재 한 10,000명 정도 쓰고 계시고 로봇은 한 7,000분, 한 3,000분은 스마트폰. 그다음에 저희가 1년 6개월 전부터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에 지금 요양원 이런 곳에 한 10,000명 정도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영어 버전이잖아요. 영어는 엄청 잘 되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니네 한국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아무래도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잘한다. 그건 맞는데 일단 한국어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한국을 마무리하고 미국도 별도로 하겠다. 영어는 정말 제가 속된 말로 기똥차야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게 막 같이 노니까. 이게 영어 버전의 GPT예요. 저희 자체 챗봇도 있고 이건 기술적인 거라서요.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메타버스에 붙으면 어마어마해지죠. 24시간 제가 없어도 메타버스 안에서 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해놓고 혹은 지 창작으로 요거 주인님한테 필요하다 하면 그 일을 하겠죠. 뭐 땅 따먹는 것도 되고 뭘 하든 간에 그게 챗GPT가 나오면 무섭게 바뀌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저희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노력하는 건 정보 소외계층 1인 가구.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시니까 제가 또 방범 기능이 있어갖고 주인이 아니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3번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보호자한테 전화해버려요. 그리고 영상 통화 팍 때려버리고 그 주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막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10번 불러도 대답 없으면 119에 연결해버려요. 물론 사인을 해놓으시고 119에 연결해달라. 아니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보호자가 긴급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해봤어요. 이런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저희 발표는 이렇게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챗GPT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유심히 관심 있게 다른 기술들 나온 거하고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분들이 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직업도 없어지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요. 한 2번 정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내 과거의 스토리를 아는 챗봇이 오늘 주인님 이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옷을 사세요. 그리고 이거 샀다가 6개월 있다가 당근마켓을 팔면 얼마가 돌아오니까 주인님은 2만 원밖에 안 쓰셔도 됩니다. 숫자까지 나와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미국 출장 가갖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조그만 업체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장난이 아니구나. 얘네들은 지금부터 준비가 다 돼 있구나. 그래서 미국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우리는 여기서 요거 싸우고 있는데 걔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나라 또 의외로 또 빨리 대응합니다. 항상 뒤지 않고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한 500개 이상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좀 이렇게 옥석가리도 되고 망하기도 하겠죠. 망해도 기술은 남고 사람은 남아요. 그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또 같이 하는 거지 기업이 망했다고 기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는 목표가 기술을 발달시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제 목표지 거기서 무슨 뭐 네이버를 만들겠다는 건 불가능하죠. 제 현대에는. 가능한 영역에 같이 이합집산을 해야죠.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에 대해 변혁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질문 받는데 우리 애가 무슨 과를 갈까 했는데 제가 딱 한 2가지만 가지 말라는 과가 있어요. 컴퓨터 관련된 과는 안 보냈으면 좋겠다. 얘가 다 해주고 또 어학 관련된 과는 안 보냈으면 좋겠다. 얘가 다 해줄 거니까 두 과는 글쎄 그냥 기능이나 이런 걸 배우는 과는 가지 말고 컨텐츠 창작 생각하는 오히려 문과 쪽이 더 훨씬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의대를 요즘 많이 보내시는데 저 의대 10년 후에 없다고 보는데 의대를 자꾸 보내시네. 의대에 좋은 사람이 많이 가는 게 아쉬워요. 그 10년 후에 얘 때문에 없어져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얘가 로봇에 들어가고요. 의사 같지 않은 로봇들이 쭉 앉아 치과가 제일 먼저 바뀌겠죠. 치과는 치과의사보다 더 잘하는 로봇 치과 의사들이 쭉 앉아 있고 선생님 한 분 계시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하라고 지시하고 관리하면 그거보다 더 거의 0.0011mm 차이로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치과 선생님들이 지금 1000명이 있으면 10명으로 줄겠죠. 100명이 아니라 10명을 주고 990명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의대가 심각한데 자꾸 의대를 보내시더라고요. 제 아시한테 절대 의대 가지 말라고. 컴퓨터 과학에서 저 대학교 때하고 대학원 때 딴 데로 가라고 해서 문과를 보냈어요. 저도 그러는데 뭐 지금 비전이 없다고 봐요. 미래로 갔을 때. 오히려 그걸 자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기획, 이거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2050년까지는 사람의 머리가 창작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아까 김대식 교수가 멋있는 말을 하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국 자연어 있죠, 자연어. 인공지능이 자연어는 저분이 그랬어요. 언젠가 그 4, 5년 전에 강의할 때도 그럼 인공지능 좋은데 자연어는 절대로 컴퓨터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살아있는 한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었어요. 자연어가 얼마나 어려운 건요. 자연어를 한다는 자체가 인공지능이 제일 어려운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김대식 교수도 자신하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작년 11월 30일 저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기절할 뻔했다. 왜? 자연어가 침범을 당했다. 알파고 때는 저희는 별로 그렇게 안 두려웠어요. 알파고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번에 자연어는 좀 두려웠어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잘 되나? GPT 3.0을 쓰고 있었거든요. 3.0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질문하면 어느 정도 대화돼요. 근데 자꾸 좀 거친데 3.5 쓰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나? 근데 4.0 나오니까 아니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나? 90% 이상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서도 놀랐어요. 이 속도에 놀랐어요. 저 속도 이거는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 재배치를 2번 했습니다. 벌써 1월 달에 한 번 하고요. 3월 달에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못 따라가요. 심지어 우리 개발이사 챗봇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친구예요. 개발이사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표님 저 챗봇 손 뗄랍니다. 왜? 못하겠어요. 너무 빨라서.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너밖에 없다 야 가자. 그 친구들 잘 설득해요. 손 떼려고 해요. 무서워서. 이 정도입니다. 저는 창업부터 챗봇부터 해서 했으니까 그 스토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안 가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회이사님하고 설명을 했더니 남들이 가자고 막 이렇게 붐이 있을 때 가지 말고 제대로 해놓고 가자. 저분들이 돈들이 많아져서 별로 급하지 않으세요. 저만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 같아요. 테마에 올라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테마가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럼 그제서야 우리만의 게 나오지 않나.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저 하루에 14군데에서 하나봐요. 챗GPT 어떻게 좀 줄 수 있냐, 뭐 하냐, 같이 협업할 수 있냐, 뭐 미팅도 하자. 얘기도 하는데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이게 테마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로봇도 들고 있으니까 로봇에 챗봇에 챗GPT까지 다 합친해서 우리나라에 저희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만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에 말하는 로봇을 갖고 있는데 저희밖에 없대요. 그 전에 있던 회사 몇 개 있어요. 다 망해서. 근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저희 로봇이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 정한진 이사장님 제가 하나 드렸었어요. 야, 왜 이렇게 멍청냐, 말 못하냐. 사실 3년 전인가 드렸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정말 깡통 같다. 이거 뭐야, 뭐 말만 시키면 뭐 날씨나 얘기해 주고.